갤럭시만 사용하던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아이폰을 쓰지? 그거 불편하다던데? 하지만 전 아이폰 7 시리즈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아이폰만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맥북을 사용할까? 그거 불편하다던데? 이번에도 저는 계속해서 맥북만 사용하게 될까요? 맥북을 구매하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솔직한 저의 생각을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윈도우 기반 컴퓨터를 사용하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 앞서 했던 맥에 관한 질문을 던진다면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 맥북은 불편하다던데? 그냥 윈도우 컴퓨터를 사용하지 뭐. 또 다른 하나, 맥북이 불편하다고? 그래? 그럼 한번 경험해볼까? 이렇게 말이죠. 저는 두 가지 대답 중 직접 경험해보는 쪽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월 전 맥북을 구매하였죠. 맥을 처음 접하고서는 적지 않게 당황하였습니다. 평소 익숙했던 내 컴퓨터, 휴지통 등이 아이콘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단지 화면 아래쪽 일렬 횡대로 해체 모인 생소한 아이콘들만 존재할 뿐이었죠. 그나마 다행인 점은 아이폰에서 보이던 아이콘 몇 개가 익숙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사용해보니 편리한 점이 눈에 띄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맥을 사용하면서 가장 크게 놀랐던 점은 바로 이겁니다. 맥북 사용자들은 맥북의 전원을 끄지 않고 사용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이 의심은 얼마 가지 않아 신뢰로 바뀌었습니다. 직접 사용해보니 실제로 전원을 종료할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화면을 덮을 뿐이었죠. 화면을 덮게 되면 잠들기 모드에 들어가게 되고 다시 화면을 열면 바로 깨어나면서 즉시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컴퓨터 부팅과 종료에 들어가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잠들기 모드에서의 대기 전력 효율이 엄청나게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종료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관련 자료를 찾아보더라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덮개만 덮고 사용하고 있었죠. 너무나도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소음이 전혀 없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아니, 신세계였습니다. M1 맥북에는 냉각 팬이 없습니다. 때문에 팬 소음이 전혀 없죠. 저는 주로 맥북을 가족이 잠든 늦은 밤 시간에 고요한 환경 속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키보드 소리조차 크게 들릴 정도의 고요한 상황에서도 맥북의 소음은 제로였습니다. 소음에서 자유롭다는 것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것인지 크게 알게 되었죠. 간혹 데스크탑을 사용할 때가 있는데 팬 소음의 역체감이 너무나도 심하였습니다. 그리고 맥북은 팬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에 있는 알루미늄 냉각판이 효율적으로 열기를 분산시켜주기 때문에 발열 부분에도 만족스러웠고요. 자신이 소리에 좀 민감하거나 예민한 편이라면 팬이 없는 M1 맥북은 큰 축복일 것입니다. 세 번째,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노트북이었습니다. 제가 맥북을 구매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파이널 컷 프로 때문이었습니다. 컨텐츠를 소비하기 위함이 아닌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매를 한 것이죠. 평소 영상 제작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윈도우 컴퓨터를 통해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미어 프로의 단점은 프로그램 자체가 너무 무겁다는 점이었습니다. 요즘 4K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가 보급화되었고 심지어 핸드폰으로도 4K 영상을 쉽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컴퓨터로는 4K 영상 편집이 불가할 정도로 딜레이가 너무 심하였습니다. 이때 M1 맥북 에어 기본형에서도 4K 영상 편집이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게 되었고 파이널 컷 프로를 3개월간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다는 애플 정책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바로 맥북을 구매하여 3개월간 파이널 컷 프로를 무료로 체험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맥북과 파이널 컷을 경험해보고 나와 잘 맞지 않는다면 중고로 다시 판매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처음 생각이 무색하게도 90일간의 무료 서비스가 종료되자마자 파이널 컷 프로를 유료로 결제해버렸습니다. 제가 구매한 기본형 M1 맥북 에어에서는 4K 영상 편집이 무난하게 구동되었고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아니 몇몇 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영상도 4K 30프레임으로 촬영한 것인데 편집할 때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초보자의 입장에서도 크게 어렵지 않은 조작성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지만 간혹 6개 이상의 영상과 음향이 겹쳐질 경우에는 편집에 다소 무리가 있었으니 이 점은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트랙패드입니다. 전자기기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애플의 트랙패드는 마우스를 대체할 만큼 우수하다라는 평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마우스를 대체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마우스보다 편리한 조작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노트북을 위한 별도의 마우스를 구매하지 않고 내장된 트랙패드만으로 모든 조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트랙패드의 첫인상은 상당히 부드러우면서도 쫀득거렸습니다. 그리고 광활했습니다. 기존 윈도우 노트북의 패드는 너무 작아 메인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족하였으며 항상 마우스를 함께 들고 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맥북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트랙패드가 마우스를 완벽하게 대체하고 있었죠. 애초에 노트북은 휴대성을 강조하기 위한 모델입니다. 외출 시 별도의 마우스 없이 맥북 하나로 심플하게 들고 외출할 수 있는 점은 노트북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긴 배터리 런닝타임도 만족스러운 부분 중 하나였으며 디자인적 요소도 외출 시 중요한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점들을 굉장히 많이 나열한 듯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 위에 언급한 장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단점이었습니다. 단점도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간헐적으로 블루투스 기기들과의 끊김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M1 맥북의 종특인 건지 제가 뽑기를 잘못한 건지는 잘 모르겠으나 블루투스 키보드의 연결이 자동으로 끊겼다가 다시 연결되는 현상이 자주 발생하였습니다. 타이핑을 할 때는 다시 연결되기까지 기다렸다가 사용하면 돼서 치명적이지는 않았으나 게임을 할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 속에서 키보드 연결이 끊기게 되면 제 캐릭 역시 멍텅구리가 되며 게임에 지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니까요. 이로 인해 큰아들의 분노를 달래기에는 노력과 시간이 너무 많이 투입되었습니다. 혹시 키보드가 불량인가 싶어 아이패드와 연결해서 사용해보았으나 아이패드에서의 끊김 현상은 아직까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를 검색해보니 애플 기기 간의 블루투스 연결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서드파티 기기에 호환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단점으로는 비싼 옵션 가격을 들 수 있습니다. 기본형은 가성비 제품이 될 수 있지만 램이나 용량 업그레이드를 추가하면 더 이상 가성비 제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은 큰 단점이었습니다. 여기에 윈도우와의 호환성이 떨어진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맥북 입문자의 입장으로 느낀 점에 대해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3달 이상 사용해본 결론은 확실히 맥북은 컨텐츠를 소비하는 목적보다는 생산성에 중점을 뒀을 때 훨씬 효율적인 기기라는 것이 제 결론입니다. 저처럼 파이널 컷 프로를 사용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이나 맥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전용 앱 때문에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에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단순히 컨텐츠 소비나 업무용이라면 윈도우 컴퓨터 구매를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맥을 구매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곧 아이폰 13 프로 사용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